안녕하세요. 공감 1급 사회복지법제론 영상 강의입니다. 자, 우리는 도서출판 공동체에서 2024년에 발간된 공감 사회복지법제론 수험서를 교재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이 교재가 뭐예요? 무슨 책 갖고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2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의 역사인데요. 서구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루는데 서구의 역사는 최근에 이 법제론에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서구의 역사는 주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제론에서 서구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요. 이미 정책론에서 상세하게 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론의 그 해당 챕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사실상 매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이 순서 요거를 묻는 문제가 등장한다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매년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제론에서만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정책론, 그리고 뭐 행정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 묻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의 역사,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면 다른 영역에서도 같이 득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로 따지면요. 42쪽입니다. 서구 사회복지법의 역사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서구의 이 법의 역사를 보면 영국과 독일과 미국이 있는데 이제 독일과 미국은 그 한 시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주로 이제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에 만들어졌고요. 노동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구호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자선원이나 구빈원과 같은 이러한 시설에 수용을 해서 원내 구호를 했다. 그 다음에 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를 들어서 옛날 말로 이제 고아라든지 이런 보호 대상 아동은 장인에게 보내줘서 도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662년의 정주법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농촌에서 소위 이제 그 농사지을 땅을 잃고 이 구호를 찾아서 또는 일자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빈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이러한 빈민들, 방랑자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고 이 사람들을 원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법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었다고 정리를 합니다. 1722년 혹은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는 1723년으로도 나오는데 작업장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장 심사법 또는 나치불법이라고 또 불렸고요. 작업장 활용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버트법이 나옵니다. 1782년인데요. 이것은 앞선 법들과 다르게 빈민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원외구호를 강조한 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3쪽에 보시면 스피넴랜드 제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179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저임금 보조제도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소위 최저 생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이 보조금을 지급해 줬던 것이죠. 이 스피넴랜드 제도는 이 보조금을 산정할 때 물가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규모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가족수당 제도, 오늘날 가족수당 제도의 시초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구빈법이 나오죠. 신구빈법은 1834년에 만들어졌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뭐 정책론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은 거의 뭐 최근 한 15년 동안 한 7, 8번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령연금법이 나오는데요. 1908년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서 연금 급여를 주는 일종의 공공부주의 성격이 있는 제도였죠. 그
그다음에 이제 국민보험법은 사회보험입니다.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고요.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등장을 해서 복지국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요. 1945년에 영국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서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수당법, 그다음에 NHS라고 불리는 국민건강서비스법, 그리고 1948년에 국민부조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영국 사회복지 입법의 순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의 이제 44쪽에 보시면 독일의 사회보험법 비스마르크가 1883년에 사회보험법을 이제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그다음 노령 및 폐질보험법의 순서로 법을 마련하였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사회보장법 1935년에 도입되었고 대공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법이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쪽부터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다룹니다. 자, 한 장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6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을 보죠. 자, 1960년대를 보시면 지금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법, 생활보호법, 재구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재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입니다. 이때의 생활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18세에서 64세, 즉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인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상당히 받기 어렵게 했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은 상당히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이제 그러한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 무능력자 중심으로 구호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법이 1963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도 196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 만들어진 의료보험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왜? 사회보험의 핵심적인 특성이 강제가입인데 이 의료보험법은 임의가입이라는 원칙을 일단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로 보면요. 사회복지사업법,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된 의료보험법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제 그 오늘날 우리 이 사회복지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단 1970년에 제정되었다는 거, 요 시간적 순서를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70년 제정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는 자격 규정만 있을 뿐이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 책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정권에서 그 긴급 명령 같은 것도 떨어지고 했는데요. 이러한 그 조치로 인해서 국민복지연금법이 이제 시행이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교재에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법입니다. 이 개정된 의료보험법인데요. 1976년에 전도 개정이 되어서 드디어 1977년 7월부터 이제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러한 사업장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 의료보험이 강제 적용이 시작이 됩니다. 1980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1980년대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그리고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각각 1981년에 전두환 정부 아래에서 이제 제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법이 1986년에 제정이 됩니다. 이 국민복지연금법이 이제 전부 개정되어서 국민연금법으로 이제 그 법명이 바뀌고 드디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죠. 그리고 81년에 제정되었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그 내용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제정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1991년에 제정이 되었죠.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 이 교직원, 뭐 이런 보육교사,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고용보험법, 이제 우리나라의 네 번째 사회보험이죠. 이 고용보험법이 1993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이 1995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규정을 담은 정신보건법이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1997년에 제정되었던 국민의료보험법, 그리고 1999년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인데요. 국민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각 의료보험의 통합과 관련된 이런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통합을 통해서 소위 이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었고,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과 수백 개의 이 의료보험 조합, 지역 의료보험 조합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을 통해서 앞서 통합되었던 이러한 국민의료보험과 그 다음에 수백 개의 직장의료보험 조합이 통합이 되어서 국민건강보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을 해서 이제 그 전에는 수백 개의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의료보험을 분산해서 분절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한 보험자가 완전히 통합된 건강보험을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보험의 발전의 역사는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2000년대로 넘어가면요. 긴급복지지원법, 그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제정이 되죠. 그래서 다른 공공부조와 달리 선지원 후처리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사회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이것은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었다. 요거 1년 차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까다로운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201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을 보면요.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법은 약칭이죠. 풀네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이것도 약칭이죠. 완전한 이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2018년에 만들어진 아동수당법까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기초연금법을 한번 보시면요. 원래 기초연금법은 그 전에 2007년에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법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대체한 법이죠. 그래서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내용과 수급권자 범위에 약간의 확대가 있었죠. 그래서 기초연금법은 2014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계기가 2014년 2월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제정되었고 2015년부터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보건법의 뒤를 이은 법이 바로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2016년에 이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대의 내용은 시험에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2020년대에 뭐 이러한 법들 말고도 뭐 사회서비스원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단 두 가지만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에 만들어진 구직자 취업 촉진법, 완전한 이름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을 근거로 하는 그 사회복지 정책의 이름이 바로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통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드디어 2021년에 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실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공부조로 본격적으로 또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개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2023년에 만들어진 노인 일자리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완전한 이름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제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이제 그러한 이 노인 일자리 기관과 관련된 내용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요. 새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주로 이 제정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 학습하시면서 이 순서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복습 중요성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3장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